자, 지난 시간에는 지팡이 에이스부터 10번까지 10장의 카드를 마무리했고, 자, 오늘은 지팡이 카드에 이제 뒤에 4장, 코트 카드라고 표현되는 4장과 컵 카드를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거를 상기를 시켜보면, 자, 먼저 어쨌든 지팡이 카드. 자, 지팡이는 불이라는 원소,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에너지, 그래서 열정과 일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에이스부터 10까지는 우리 숫자적인 것들은 메이저 카드에서도 같이 봤듯이, 그런데 뒤에 4장은 자, 페이지, 나이트, 자, 퀸, 자, 킹이라고 해서, 자, 코트 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이제 궁정이라고 해서, 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카드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약간 인물 카드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인물 카드라고 표현할 때는, 자, 메이저에도 인물을 표현하는 카드들이 있어서 좀 혼용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궁정 카드, 코트 카드 그러면, 페이지, 나이트, 퀸, 킹. 이게 4장의 카드를 의미해요. 그러면 지팡이에도 4장, 컵에도 4장, 검에도 4장, 펜타클에도 4장. 총 16장이 있는 거죠, 존재를.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인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2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타로 카드는 무조건 어떤 상황을 의미해요. 당신이 이런 상황이에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 코트 카드는 자, 인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인물을 표현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1년, 2년, 3년, 5년을 해도 코트 카드는 녹록하지가 않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초보에서 중수, 고수로 갈 때 제일 어려워하는 카드가 이 코트 카드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머릿속에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초보일 때는 인물보다는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당신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자, 그렇다면 이 4가지는, 자, 기존의 숫자 카드 에이스부터 10번까지 숫자 에이스 시작에서 10번 완성으로 끝났어요. 자, 끝나면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가 완성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에서 완성으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기승전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카드를 뽑았는데 페이지부터 킹으로 점점 커지는 카드가 나오면 뭔가 성장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고, 만약에 뒤바뀌어졌어요. 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갔어. 그러면 완성에서 시작으로 가는 단계니까 뭔가 감소되거나 방향이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도 자연스럽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타로 카드를 하면 그냥 가까이 카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숫자가 점점 커지면 뭔가가 좋은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 숫자가 낮아지면 뭔가가 감소하는 느낌인데도 잡아줘야 돼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인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페이지라는 명칭, 뭐 지팡이에도 있고 다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시작의 의미로서 보통 뭐를 쓰냐면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써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호기심이 생겨야 시작이 되잖아요. 호기심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시작하기 위해서 호기심이 있어야 돼. 호기심이 생기면 저걸 해야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도전과 용기.
이런 키워드가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내가 도전해야지. 그렇다면 페이지의 성향 자체는 뭐냐면 사람으로 봤을 때 되게 성실하다는 키워드가 녹아져 있어요. 그냥 왜?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녹아져 있다는 거죠. 꼭 지팡이 페이지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라는 카드는, 자, 기사는 페이지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고 뭔가 도전해서 막 처리하고 있는 뭔가 발전한 단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카드를 보면 뭔가 이루는 성취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근데 완성을 이룬 건 아니겠죠. 그래서 도전하는 것들, 뭔가 어느 정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사 카드는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기사 카드들은 대부분 말을 타고 있어요. 이 말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 표정에 되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웃을 수도 있고 되게 좋아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웃는 모습들, 그러니까 속마음하고 겉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타로 카드에서도 어떤 인물의 속마음과 이런 것들을 얼굴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상징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우리가 지팡이 카드 6번 같은 경우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카드에서 그 주인공이 말을 타고 가고 있을 때 말이 자꾸 뒤를 보는 것 때문에 앞으로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기사 카드에는 모두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의 행동이나 표정이 기사의 그런 어떤 감정들을 투영해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퀸하고 킹은 어떻게 보면 동격이죠. 여왕과 왕. 그래서 거의 동격인데 왜 이건 전이고 결이냐면 킹을 좀 더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비도 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격이거나 킹이 더 한 단계 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카드들은 완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고 성공했어, 이런 키워드가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떠나서 명칭으로 봤을 때 퀸이나 킹이 나오면 아, 뭔가 이루었네, 높은 지위를 얻었네, 뭔가가 좋은 위치로 갔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키워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이제 그림에서 좀 디테일한 상징을 통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명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의 키워드가 되게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페이지는 뭔가 호기심 어리고 좀 어리잖아요. 그리고 명칭 자체가 페이지는 시종, 심부름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서 소년 카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소년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로 봤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나보다 어린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뭐 10대나 20대? 자, 기사는 뭔가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동년배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퀸하고 킹은 왕하고 여왕이잖아. 나보다 윗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보통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이나 스승님, 사장님, 뭔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이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퀸은 여기서 여성 카드가 페이지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모르고요. 기사하고 킹은 남성 카드예요. 근데 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 카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퀸은 킹하고도 상응하지만 기사하고도 상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킹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은 느낌? 그런 것도 이제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명칭을 봤을 때 이런 뉘앙스가 녹아져 있다. 다음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은 이제 지팡이 카드니까 자, 지팡이 페이지를 보면 자, 일단 되게 어려 보이지 않나요? 근데 애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 굉장히 젊은 친구들, 거기다가 지팡이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 지팡이 카드라는 거는 자, 열정과 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녹여주면 뭔가 열정이나 일에 대한 호기심, 뭔가 관심을 되게 많이 막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지? 왜 여기서 새싹이 돋았지?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게 관심이 생겼어. 이 카드가 나오면 아, 나 뭔가 관심이 생겨서 호기심이 생겼어.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중에 가장 어린 친구예요. 그래서 학생, 되게 어려. 그래서 뭔가 호기심이라는 거는 공부라는 키워드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면 이 지팡이가 나중에 지식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식에 호기심이 생겼는데 어려. 그래서 뭐예요? 학생의 키워드가 되게 강해요. 만약에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연애에 호기심이 생겼어도 되지만 네가 사귀는 사람은 이런 정도로 되게 어린 친구야. 이런 의미가 녹아져 있겠죠. 어떤 걸 잡아줄지. 왜냐면 첫 번째는 호기심 생겼어라는 건 솔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연애 중인데 대상이 어린 친구야. 완전히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친구를 잡아줄지 아니면 상황으로 잡아줄지, 그리고 이 친구는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도전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보면은 바보 카드처럼 뭔가 미숙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 이런 의미도 녹아져 있어요, 페이지에는.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굉장히, 그 다음에 여기 옷에 그려져 있는 도마뱀은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깃털의 모습이 있는데, 깃털은 새의 깃털이죠. 새라는 거는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키워드가 깃털에는 있어요. 그리고 바람. 그래서 깃털이 꼽혀 있으면 연애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바람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머물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를 찾아 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깃털에는 녹아져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카드로 가면, 자, 기사 카드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말을 타고 있으니까 말을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자, 이 기사는 어쨌든 지팡이의 기사니까 완지 기사예요. 그러니까 열정의 기사겠죠. 열정의 기사라는 거는 어때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말도 지금 어때요? 붉은 빛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리 뛰고 저리 뛸까? 자세히 보면 말은 앞을 보지 않고 밑을 봐요. 밑을 본다는 거는 이 밑에 그림에는 없지만 무언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 카드에서의 지팡이 기사는 첫 번째가 장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장애물이 나타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장애물을 건너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어.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지팡이의 기사는 되게 어때요?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조급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른 말로 이게 좌충우돌한다? 그러니까 연애 중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 뭔가 바깥에 장애물이 나타났네? 즉 부모님이 반대하나? 아니면 누군가 뭔가의 바깥적 외부적인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퀸. 자, 여왕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자, 지팡이의 여왕이니까 열정의 여왕.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여왕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남성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느낌이 아니고 남자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거 별명을 그렇게 붙이는데 쩍벌려라고. 다리를 딱 벌리면서 어깨를 딱 등에 붙이고 덤빌 테면 덤벼봐. 다 죽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열정적이면서도 뭐예요? 당당함. 누구한테도 나는 기죽을 수 없어. 다 덤벼. 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당당해. 꺼를 낄 게 없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어쨌든 이 여왕도 왕관을 썼기 때문에 왕관은 이 사람의 지위나 권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도 높고 권위가 있어. 자, 특징적인 게 의자에 보면 사자 그림이 있죠. 사자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 용기, 열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고 두려움이 없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근데 해바라기가 있어요. 자, 해바라기는 우리 19번 태양카드에 해바라기 나왔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해바라기가 보여주는 거? 네? 순종. 순종보다는 추종하는 사람들. 추종자. 해만 바라보는 꽃이니까 나만 바라보는 꽃. 즉, 이 여왕은 뒤에 해바라기가 있다는 거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손에 해바라기를 꺾어서 들었어요. 뭐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확 잡아서 자기 뜻대로 확 밀고 나가는 사람. 즉 카리스마 리더십이 짱인 거죠. 웬만한 걸 다 갖췄어요. 용기와 열정과 당당함에다가 거기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하는 리더십까지. 엄청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지 않아요? 예, 검은색 고양이. 자, 검은색이라는 거는 그 고위여세제나 또는 전체 카드의 검은색 스핑크스, 고위여세제 검은색 기둥. 되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양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요즘에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방송에서 고양이들 나누는 거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거기다 검은색 고양이면 좀 무섭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시크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검은색은 색상의 키워드는 되게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검은 고양이는 의심이라는 키워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남을 믿지 못하는 어떠한 의심. 그래서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지만 남을 쉽게 믿지 못해. 그래서 이 고양이와 같이 검은색이 뭐냐면 관능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여기서 쓰는데 우리가 혹시 여기 관능적이신 분 있나요? 뉘앙스는 아시죠? 관능이 뭔지. 되게 매력이 있는데 만지면 어때요? 큰일 날 것 같은. 만지면 다쳐.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이제 관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능이라는 것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위험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당당하고 포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되게 잔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양이에는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너무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힘이 너무 세고 남을 쉽게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걸 다 엔드로 묶으면 안 돼요. 타로 카드는 상징들을 이러고 엔드로 묶으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거나 다 좋거나 근데 이 카드가 났을 때 갑자기 검은색 고양이 확 꽂혔어. 그러면 너 남편 믿지? 뭐 의심하고 있어? 뭔가 느낌이 쎄한 거 있어?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너는 당당한데 의심하는 게 병이야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당당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화로 묶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당당하지만 만약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의심하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킹. 자,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킹. 자, 열정의 왕이잖아요.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열정이 최고죠.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역시 왕관을 썼고, 여기 보면은 초록색 도마뱀이 한 마리가 뜬금없이 있어요, 밑에. 자, 이거는, 나를 따르고 있는 부하를 의미해요. 아까 해바라기는 나를 따르는 추종자니까 부하는 아니죠. 나를 열렬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나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는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충실한 부하.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리더십이 있겠죠. 열성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거기에 사자 그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도 용기와 열정이 가득한 사람. 자, 다만 이 카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왕 카드랑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여왕 카드는 의자에 딱 앉아서 다리를 벌리면서 덤빌 테면 다 덤벼봐 라는 당당함을 표시한다면, 여기에 있는 왕은 어때요? 본인이 뛰어나갈 것 같죠. 약간 엉덩이가 들썩들썩, 뭔가 본인이 너무 열정이 과해서, 그래서 약간 조급하다 또는 신중하지 못하다의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열정이 과한 사람은 신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열정적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이지만, 신중하지 못해는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열정적이라 조금 조급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이는 이렇게 옷에 그려져 있는 이 검은색 도마뱀들. 자, 도마뱀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꼬리를 물고 있어요. 이 꼬리를 물고 있는 도마뱀들은 사람한다라고 해서 불의 도마뱀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의 도마뱀이면서 지혜를 상징하고 지식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꼬리를 물으면 이 지식이 어때요? 충만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킹이 그려져 있는 도마뱀들은 다 꼬리를 물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이 완전히 충만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무슨 학자나 교수나 굉장히 지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봤던 퀸에는 도마뱀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열정적이고 당당한, 그래서 직업적으로 커리어 우먼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지팡이 기사도 보면 도마뱀이 있는데 꼬리가 붙은 게 있고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완전히 충만되지는 않았고, 뭔가 지식을 갖춰 있긴 하지만 어느 중간 단계, 그래서 어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이나 강사, 열정적인 강사, 열정적인 선생님, 뭐 이런 느낌이 직업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 페이지는 어때요? 꼬리 물고 있는 걸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단계. 그래서 학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학생, 기사는 선생님, 퀸은 뭐예요? 커리어 우먼, 킹은 교수나 학자. 좀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 호기심이 생겨서 장애물이 나타나서 뭔가 이루어져서 열정적이야, 리더십이 강해, 이런 상황적인 의미와 학생처럼 어린 친구네, 뭘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되게 당당한 커리어 우먼, 무슨 대학교 교수님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직업적인 특징, 인물적인 거를 구분해서 어쩔 때 쓰느냐? 그거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들이 코트 카드가 어렵다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많이 해봐서 경험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이렇게 써, 이럴 땐 이렇게 써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초보 때는 가능하면 인물보다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되, 그 상황이 안 맞으면 인물로 접근하는. 근데 나중에 좀 되면 탁 보는 순간 이거 너희 아버지인데 이게 너희 엄마 같아, 이런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컵. 자, 지팡이는 불을 상징을 하고 열정과 일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했다면, 자, 컵은
물을 상징을 하고 변화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감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카드. 그래서 컵을 그냥 컵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 인식해서 보는, 컵을 바라보고 있어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의 의미도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에이스. 자, 에이스는 1이라는 숫자와 같기 때문에 시작과 창조. 그러니까 숫자 1이나 에이스를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작, 창조를 먼저 떠오르세요. 그러면 뭔가 키워드가 연결이 잘 쉬워요. 근데 뭐의 시작이에요? 감정의 시작 또는 사랑과 관계의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감정이 시작이 됐어, 또는 관계가 시작이 됐어. 되게 좋은 거죠. 자, 진로나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으면 그 일을 시작을 하네? 시작이 될 거야? 근데 뉘앙스가 뭐예요? 감정과 관계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나 보네? 사람이 중간에 매개체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일이겠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물건을 만드는 일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을 대하는 그러한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녹아져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자, 그림에서 나오는 손, 그러니까 신이 주는 선물, 주위에 물방울이 흩날려요. 이건 로드라고 해서 신의 은총. 그러니까 이 시작은 굉장히 좋은 시작이며 신이 은총을 내려줘. 거기다가 비둘기가 이거를 영성체로 가나요?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비둘기가 굉장히 좋은 걸 물고 날아오고 있어, 이런 의미니까 굉장히 좋은 시작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렇게 5개의 물줄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감을 사람의 오감인데, 여성분들은 오감보다는 육감을 믿어서 문제긴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시작이 되거나 누구를 사랑하게 됐을 때 이 오감을 통해서 그 사람은 관계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시각적으로 쟤는 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어, 관계가 시작이 될 리가 없잖아요. 쟤는 옆에 있는데 냄새나서 못 있겠어. 얘 만졌더니 막 소름 끼쳐. 뭐 맛을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감각적으로 5개의 감각이 이 사람하고 통해야지만 뭔가 관계가 연결되지. 그 중에 하나라도 싫으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먼저 오감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지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5개의 물줄기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하고 관계, 타로 할 때 펜타클 나오면 되게 좋아요. 돈이라고 해서.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형성이 된다고 봐요. 성공하는 것도 돈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사람과 연결됨으로써, 그러니까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뭔가를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할 때가 가장 쉽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사귈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같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키워드는 시작, 창조 키워드만 머릿속에 있으면 에이스는 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에이스 카드는 그래서 다 좋아요, 거의. 자, 그 다음에 2번 카드를 가면, 자, 2라는 숫자는 뭔가 갈등을 하고 선택을 하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조화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남녀 둘이 만나면, 남자 둘이 만나면 싸우지만 남녀 둘이 만나면 어때요?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뭔가 조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